안녕하십니까. 오늘 제3회 절기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라는 역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옛날에 태음력을 써왔고, 서양에서는 태양력을 써왔고, 그리고 이 동양에서 태음력과 더불어서 절기력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이 절기력이라는 것은 1년을 12개로 나누어서 12절기를 썼는데 거기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입춘, 경칩, 청명 이 세 기간을 봄이라고 했고, 입하, 여기서 입자라는 건 설입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시작이 됐다 하는 뜻이죠. 입춘은 봄이 시작이 되고 여름은 여름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입하, 망종, 소서, 이것은 여름이라 하고, 입춘은 가을이 시작이 돼서 백로, 한로 이렇게 해서 이 3개월을 가을이라 하고, 입동, 대설, 소환 이 3개월을 우리가 겨울로 해서 추나추동 4계절로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절기력에 대한 것은 또 다음에 8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역의 종류인 태양력, 태음력, 절기력에 대해서 도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양력과 태음력의 관계를 보면은 태양력은 서양에서 써왔고 태음력은 동양에서 써왔는데, 여기 도표상에서 보면은 태양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공전 시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략 소수점 이하로 보면은 365.251이 되는데, 이것도 격차가 365.251에서 365일 5시간 48분 46초를 빼면은 11분 14초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0.251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은 대략 6시간입니다만은 0.251 곱하기 4 하면은 4년마다 한 번씩 하루가 생겨나니까 양력에서는 4년마다 2월달을 29일로 하루를 더 사용을 해서 윤년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한 태양력이 서양에서 생겨났고요. 동양에서는 달이 지구를 도는 기간, 즉 달이라는 것은 태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태음이 지구를 공전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은 29일하고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시간이라는 것은 하루의 절반이기 때문에 날짜로 쓸 수가 없어서 음력에서는 큰 달을 30일로 사용하고 작은 달을 29일로 사용을 해서 1년 12달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도 끊임없이 이 궁중에서 천체 이동 과정을 연구하는 그러한 부서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이조 시대는 관상감이라는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달력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달이 지구를 도는 이 기간을 12로 곱하면은 29.5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354일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의 그 주기를 살펴보니까 우리 역사상 문헌에 보면은 2조 태종 때 이미 365일 하고도 0.25일, 즉 지금은 정확하게 인공위성에서 측정한 게 5시간 48분 46초입니다만은 거의 몇 분 차이가 나지 않는 대략 6시간 정도 된다 하는 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의 중요성을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달력에 의해서 날짜 가고 달이 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옛날에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만이 관장할 수 있는 왕의 그 특별한 부서로 책정을 해놓고서 이것을 연구해서 왕명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몇 시경에 일식이 생긴다, 또는 월식이 생긴다 해서 뭐 태양이 가려진다 하는 사항을 미리 발표를 해놓고 그 시간에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이 절대 권력자인 왕이 마치 신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이라는 것은 아무나 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중국보다 땅덩어리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중국에 거의 간섭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가 관장하는 이 역을 우리나라 왕은 표면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에 이 경복궁 내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관상감을 설치해 놓고 태종, 세종 때도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중국 사신이 오면은 그것을 감추고, 이러한 우리 역사적으로 이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절대 권력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음력의 29.5일을 12달로 곱하니까 354일이 나왔는데, 태양력의 365.25일과 차이가 365.25일에서 이 태음력의 354일을 빼니까 11.25일이 생긴 겁니다. 이 11.25일이라는 것을 세 개만 합치면은 33.75일이 돼서 한 달이라는 또 달이 나오기 때문에, 음력에서는 이것이 이 주기를 계산해 보니까 막상 이 달의 기준을 두고 이 역을 만들었지만은 실제 1년의 주기에 차이가 생김으로 해서 19년 동안에 7번을 윤달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 태양력이 들어오니까 요즘은 비교가 되겠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태양력을 쓰지 않고 태음력을 써왔기 때문에 실제로 서양에서 관측하는 거나 동양에서 관측하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그러한 변화 과정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약 3년 동안, 정확하게는 19년 동안에 7번 윤달을 사용을 했습니다. 3. 태음력에서 잘못 알려진 지식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력과 양력의 그 기준점이, 태양력은 태양을 도는 태양의 기준을 두고, 또 태음력은 달이 지구를 돌기 때문에 지구의 기준을 두고 달의 기준을 둬서 이렇게 됐는데, 이 일반 백성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윤달이라는 것은 마치 공짜로 생긴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윤달에 결혼하면은 뭐 좋지가 않다, 또는 윤달에 이장이나 산소일을 하면은 이것은 공짜로 생긴 달이니까 아무 탈이 없다 해서 이 윤달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잘못 알려진 이런 지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물론 윤달이라는 것은 대개 보면은 여름철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좀 결혼 시즌은 아니겠죠. 그리고 또 이사라는 것은 비가 오면은 불편하니까, 이사날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는 날씨 좋은 날 많이들 하게 되고 주로 봄, 가을에 많이 하게 되죠.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윤달이든 아니든 간에, 또는
이 모든 이 사회가 활동적인 사회고, 옛날에는 농경사회가 돼서 평생 이사를 한번 할까 말까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겼지만, 요즘은 직장 이동이나 애들 학교 문제나 여러가지 생활 정도에 따라서 자주 이사를 하게 되니까 이사 같은 문제도 자기 형편에 맞게, 또 결혼도 자기들 형편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장이나 산소일은 이것은 풍수지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장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이사하는 것을 말하고, 이사라는 것은 산 사람이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이나 죽은 사람이 이사를 하는 것이나 결국은 이사를 가는 장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소가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어느 달에 하느냐 또는 어느 달이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 풍수지리 강의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윤달에 대한 일반 상식, 잘못 알려진 상식을 여러분들이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이니까 고치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계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양오행과 간여지동, 이것은 우리가 천간의 10자와 지지의 12글자를 만들었는데, 먼저 번에 천간의 10자는 음양오행에 대한 그 글자의 신분을 배웠습니다. 지지는 우리가 순서대로 12자만 배웠지만 음양오행이 어떤 것인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지지도 음양오행, 즉 글자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은 한마디로 음양오행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낮과 밤이 생기니까 음양이 생긴 것이고, 공전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봄, 여름, 장마철, 가을, 겨울 해서 5계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공전 궤도상에서 생기는 5계절을 목화, 토, 금, 수를 오행이라 하고, 이 오행에다가 음양을 접목을 시켜서, 목에도 양과 음이 있고 각각 오행에 양과 음을 배속시키고, 글자를 만들 때 우리가 한글에서는 예를 들어서 닷소리인 이 기역과 홀소리인 아를 합치면 가자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로로 닷소리와 홀소리를 접목을 시켰고, 또 받침이 있으면 그것을 밑에다가 닷소리를 써서 이응을 붙이면 강이 되죠.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이 역학에서는 천간은 위에다 쓰고 지지는 밑에만 쓰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해서, 즉 위치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갑과 인이라는 것은 플러스 목이라는 점에서 같은 겁니다. 그 글자의 신분이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목에는 갑과 인, 마이너스 목에는 을과 묘. 그래서 이것은 을, 묘는 둘 다 마이너스 목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을은 위에다 쓰고 묘는 밑에다 쓰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화에는 플러스 화에는 병과 오, 마이너스 화에는 정과 사, 플러스 토에는 무, 진, 술, 즉 천간은 무자 한 글자이지만 지지에는 진술이라는 두 글자가 배속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토에는 천간에는 기, 지지에는 축과 미라는 두 글자가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 두 글자가 토에는 두 글자가 배속된 것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금에는 경과 신, 그러니까 경이나 신이나 신분은 같은 플러스 금이지만
경은 위에만 쓰고 신은 밑에만 쓰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금은보석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금인 신과 유, 또 수에는 이인과 자가 플러스 수이고 개와 해는 마이너스 수입니다. 집에서 책을 통해서 독학을 하신 분들 같으면은 여기서 화와 수에 해당하는 지지의 글자 플러스 화에 5가 있고 마이너스 화에는 4가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또 음양이 바뀌게 되고 수에도 자와 해가 지지의 글자인데 이것이 또 나중에 음양이 바뀝니다. 이것은 암장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의 기본 글자는 천간의 10자와 지지의 12글자이니까 모두 22글자입니다. 한글은 28글자를 세종대왕께서 만드셔가지고 중간에 4글자가 도태되고 24글자를 현재 쓰고 있고 영어의 알파벳은 26글자로 되어 있는데 이 역학의 천간과 지지는 22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도 쉽고 한글보다도 쉬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으로 이건 어려운 학문이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시고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 글자를 쓰시면서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물론 머릿속에서 예를 들어서 갑인 하면은 플러스 목이다 하는 것을 상기하셔야 됩니다. 갑인, 을묘, 경호, 정사, 무진술, 기충미, 경신, 신유, 임자, 개해 이것을 천간과 지지의 글자의 신분이 즉 음양과 오행이 같다 하는 간여지동이니까 이것을 여러 번 써보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